퇴직 후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월급이 끊겼으니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늘어납니다. 같은 퇴직자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년의 비밀노트입니다. 오늘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퇴직 후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3가지. 이걸 알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통장이 달라지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사람.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감정 소비를 구분하는 기록 습관이죠.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기분으로 쓴 돈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가계부를 꾸준히 쓴 사람은 1년 후 평균 저축률이 27% 높았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팀 자료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기록하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월요일엔 우울해서 커피를 2잔 마셔요. 목요일엔 지루해서 온라인 쇼핑을 해요. 이런 감정 소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이걸 알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울할 때 산책을 가면 돼요. 지루할 때 친구한테 전화하면 되죠. 63세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통장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어디에 쓰는지 몰랐대요. 1년간 매일 기록했습니다. 커피값, 택시비, 편의점 간식까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달에 감정 소비가 35만 원이었습니다. 심심할 때, 불안할 때 쓴 돈이요. 1년이면 420만 원이에요. 기록만 했을 뿐인데요.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었대요. 1년 후 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돈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에서 모입니다. 내가 언제, 왜 돈을 쓰는지 알면요. 자연스럽게 흐름이 바뀌어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기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메모장이면 충분해요. 시간, 금액, 이유 3가지만 적으세요. 오후 3시 5,000원 심심해서 빵 샀음. 이렇게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작은 수입 루틴을 만드는 사람. 퇴직 후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단 한 가지라도 돈이 들어오는 루틴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짜리 수입이라도요. 계속 들어오면 심리가 달라져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루틴이 있으면요. 소비 패턴도 달라져요. 블로그 광고 수익 월 5만 원. 동네 아이 영어 과외 월 20만 원. 찍은 사진 판매 월 3만 원. 중고거래 월 10만 원. 작아 보이죠? 하지만 1년이면 456만 원입니다.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65세에 유튜브 쇼츠를 시작한 박 씨. 손주 육아 팁을 찍어 올렸대요. 처음 6개월은 수익 제로였어요. 포기하려는 순간 구독자가 늘었죠. 지금은 월 30만 원 광고 수익이 나와요. 이 돈이면 손주 용돈 주고도 남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루틴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부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 수입 습관이에요. 취미를 수입으로 바꾸는 겁니다. 글쓰기 좋아하시면 블로그 하세요. 요리 잘하시면 쿠킹 클래스 하세요. 정리 잘하시면 정리 컨설팅 하세요. 시작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월 5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68세 김할머니는 뜨개질을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주문이 들어왔대요. 지금은 월 40만 원씩 버세요.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사준다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돈보다 보람이 더 크다고요. 수입 루틴의 힘이에요.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요. 세 번째 습관입니다. 돈을 쓸 때 기준이 있는 사람. 돈을 모으는 사람은 절약형이 아닙니다. 의미 소비형이에요.
쓰더라도 나에게 투자되는 소비를 합니다. 건강검진, 독서, 기술 배움, 자기개발. 이런 데 돈을 써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런 소비가 미래를 만들거든요. 건강검진 10만 원 아끼면요. 나중에 치료비로 1천만 원 나갑니다. 책 1만 5천 원 아끼면요. 새로운 기회를 놓쳐요. 65세 이후 가장 가치 있는 소비는 나 자신을 지키는 소비입니다. 70세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매달 책을 2권씩 사세요. 친구들은 아깝다고 했대요. 하지만 책에서 블로그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지금은 그 블로그로 월 15만 원 벌어요. 1만 5천 원 투자가 월 15만 원이 된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줄이기보다 선택하기가 중요해요.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요.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거예요. 건강에 쓴 돈은 투자입니다. 배움에 쓴 돈은 기회예요. 사람을 만나는 데 쓴 돈은 자산이죠. 반대로 의미 없는 소비는 과감히 끊으세요. 안 보는 케이블 TV, 안 읽는 신문 구독, 안 쓰는 앱 유료 결제. 이런 게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퇴직 후에도 돈이 모이는 습관 3가지. 첫째, 돈의 흐름을 기록합니다. 감정 소비를 파악하고 통제해요. 둘째, 작은 수입 루틴을 만듭니다. 월 5만 원이라도 흐름을 만들어요. 셋째, 의미 있는 소비를 선택합니다. 나에게 투자되는 곳에 씁니다. 이 3가지 습관이 쌓이면요. 통장은 다시 숨을 쉽니다. 돈이 모이는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돈은 모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소비를 기록해 보세요. 취미를 수입으로 바꿔보세요. 의미 있는 소비를 선택해 보세요. 한 달 후 통장을 보세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3가지 중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에도 월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꼭 보셔야 해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중년의 비밀 노트였습니다. 당신의 통장이 다시 채워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